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건설 기초역학 1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보호 내부 효과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하면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토목기사 기출문제 풀이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토목기사 기출문제 지금 풀이가 조금 어렵죠? 예, 지금 이 보호 내부 효과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은데, 예, 그쪽 부분에 대한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몇 번 더 하다 보면, 예, 토목기사 시험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기말고사 재공지된 거 들으셨죠? 예. 공지사항에 수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제가 문자까지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올린 그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였죠? 7월 1일이었죠? 예, 한 주가 연기가 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지도 아니었고요. 예, 원래 공대 행정시에서 시간표를 짠 것은 각 날마다 세 타임으로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짰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은 원래 수업 시간하고 무관한 시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양 수업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다시 수업 시간에 기반해서 시간표를 다시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수요일 날 볼 수가 없었고요. 예, 다음 주 7월 1일로 변경돼서 시험을 보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아침 9시에요. 늦지 마세요. 아침 9시 공학관 3414호. 예, 공학관 3호관이죠. 3호관 4층에 있는 3414호로 오시면 됩니다. 7월 1일 수요일 원래 수업 시간이에요. 원래 수업 시간 예, 9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시험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1시간,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났으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보해 내부 효과 시작을 했었죠.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 전단력과 휨 모멘트 선도, 전단력 선도와 휨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게 주 목적이 되겠고요. 이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어떤 특정 위치에서 보호의 어떤 위치에서든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것을 구하려 그러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서 해석을 하라 그랬죠. 잘라서 해석을 자른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자유물체도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점 반력 구해서 표시해주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있다 그러면 그 하중도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 잘린 면에서 이 내부죠. 보호 내부 여기 위치에서의 플러스 전단력 플러스 모멘트 방향으로 이렇게 미지의 값을 지금 내부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모멘트를 이렇게 미지의 값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자유물체도에 대한 표현 방정식을 표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풀어주면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플러스 방향 전단력과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왼쪽 거를 잘랐을 때 왼쪽 것을 봤을 때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 전단력 모멘트고요. 잘랐을 때 오른쪽 방향을 봤을 때는 오른쪽 편을 봤을 때는
전단력은 위쪽, 모멘트는 이쪽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호 때문에 틀리는 경우 생기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하시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플러스 모멘트라는 것은 볼을 아래로 처지게 만들도록 휘어주는 게 바로 플러스 모멘트라고 했고요. 전단력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보가 있을 때 전단력이 작용을 했을 때 이렇게 얘는 들어 올리고 얘는 들어 내리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을 봤을 때는 얘는 내려주고 이쪽은 올려지는 요 방향이고요. 오른쪽을 봤을 때는 얘는 올려오고 반대쪽은 내려가는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알겠죠? 요 부호 꼭 헷갈리지 말고 꼭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면 무조건 한쪽만 기억을 하시고 한쪽만 해석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위치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위치를 자르고요. 그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 평형방 정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Y방향, 전단력 구할 때는 Y방향 평형방 정식 세워주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모멘트 구할 때는 이 잘려진 위치에서의 모멘트에 대한 평형방 정식을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방법은 어떤 여기 임의의 점 x만큼 떨어진 위치라고 놓고 x에 대한 전단력과 모멘트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식을 선으로 그리면 그게 바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라고 했죠. 그래서 예제 5.13번을 같이 풀어봤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일정 특정한 위치를 x만큼 떨어진 위치라고 놓고 그 위치에 대한 전단력과 그 모멘트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직선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중, 전단력, 모멘트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었죠. 그래서 이쪽 그 관계식이 뭐였냐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단력을 미분하면 뭐라고요? 하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모멘트를 미분하면 전단력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분하면 하중의 크기를 적분을 하면 그게 특정 위치 그 구간에서의 전단력의 변화량이 되고요. 이 변화량 V0에서 V까지의 변화량이 되고 그리고 얘를 적분하면 전단력을 적분하면 결국 그게 바로 모멘트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적분이 의미하는 게 결국 전단력 선도의 면적이 모멘트 값의 그 구간에서 모멘트 값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하중 이건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전단력, 모멘트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는 먼저 자 아까 맨 처음에 말했죠. 전단력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요. 모멘트를 미분하면 전단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적분하면 전단력을 적분하면 모멘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적분을 한다는 것은 하중의 그 분포 하중의 넓이가 바로 전단력의 변화량이고요. 전단력 선도의 넓이가 모멘트의 변화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트, 이 미분이죠. 이쪽 방향은 모멘트 선도의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전단력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가 그 위치에서의 하중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관관계를 잘 익혀두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만 잘 익히면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는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연습을 오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132, 5점, 예제 5.15, 5.14, 연습 문제 135, 129, 137, 한 6문제 되네요. 이걸 다 같이 풀어볼 건데, 뭐부터 풀어볼까요? 삼각형 하중 나오니까 좀 복잡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오히려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이 책은 여러분들 교재는 예제가 더 어려워요. 연습 문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예제는 좀 뒤로 넘기고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예, 요거 129, 연습 문제 120, 137, 129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필기하기 편한 모드로 넘어가서 132, 5-15 말고 135, 129, 예, 129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모드로 바꾸고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보의 전단력 선도와 휘 모멘트 선도를 그리고 보의 중간에서 전단력과 휘 모멘트 또한 구하라 그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줄 게 뭐냐면 우리 발력, 지점 발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지금 단순보죠? 단순보니까 지점 발력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점의 지점 발력 구하려면 지금 힌지 롤러 지점인데 우리 수평 방향은 0이라고 0일 수밖에 없죠. X방향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AY하고 BY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AY를 구하려 그러면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정식 구하면 되죠. 그래서 모멘트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총합은 0이다.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요. 요거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AY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AY 팔 길이가 총 3m. 그 다음에 4kN이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4kN, 팔 길이 2. 그 다음에 자, 모멘트, 이 모멘트는 어느 위치에서든 2800Nm의 크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지금 여기 4000kN, kN 단위니까 저거는 2.8Nm로 표현을 해볼게요. kN. 얘들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평행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러면 AY를 구할 수 있죠. 예, AY는 3분의 1에 248 더하기 2.8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3분의 10.8이니까 3, 3은 9. 3분의 10.8이면 3, 3은 9, 3, 6, 28, 3.6kN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BY는 구할 수 있겠죠? BY는 Y방향 평행방정식을 세워서 구하게 되면 여기 Y방향은 4kN 하나밖에 적용 안 하네요. 그러면 4 빼기 3.6이니까 0.4kN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력 다 구했어요. 지점 발력 두 개 다 구했으니까 이제 풀이를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의 중간 센터면 여기서부터 1.5m 떨어져 있겠죠. 전단력과 휘 모멘트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얘부터 구해볼게요. 얘부터 구하고 나중에 얘 선도 그린 다음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그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거기 전단력과 휘 모멘트 어떤 특정 위치, 지금 여기죠. 중앙 1.5m, A에서 1.5m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구하라 고 했으면 우리 잘라주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잘랐습니다. 자른 위치에서의 플러스 전단력 플러스 모멘트를 내부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모멘트를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4kN A점 지점 발력인 3.6kN 이렇게 자용울체도를 그려줍니다. 지금 자른 거에 왼쪽 부분만 보여졌죠. 그래서 여기 1m, 여기가 0.5m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물체도 그렸고요. 여기에서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해봅시다. 자, 전단력은 Y방향 평형방정식 세우면 된다 그랬죠? 자, 플러스 3.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V는 0이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0.4kN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멘트요. 모멘트를 구해보면 요점 잘려진 위치에서의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세우면 된다 그랬어요. 예, 요 위치에서. 자, 그럼 요 위치에서의 평형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3.6은 플러스 방향이죠. 그럼 3.6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1.5 시계 방향이죠. 그 다음에 4kN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플러스 4kN에 0.5 그리고 지금 현재 얘는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M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멘트는 3.6 곱하기 1.5 마이너스 4 곱하기 0.5니까 2가 되네요. 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를 눌러볼게요. 3.6 곱하기 1.5가 5.4네요. 그럼 5.4에서 2를 빼면 3.4 kN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플러스 3.4 kN 미터고 V는 마이너스 0.4 kN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앙 위치에서 보의 중간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 보의 내부 효과 구할 때 이 부호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플러스 방향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이 플러스, 모멘트 플러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했을 때 이 부호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평행방정식 세울 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시계 방향을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가정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 부호 규약을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플러스 모멘트는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거고 플러스 전단력은 여기 했었죠.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단력이 작용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앙 부분에 전단력과 모멘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력 선도와 휨 모멘트 선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구간을 끊어가지고 그 미지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놓고 x 위치에서의 전단력, 모멘트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방식대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x를 항상 어떠한 힘이 작용할 때 그 구간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세 구간으로 나눠서 구해준다, 식을 구해준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던 방식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바로 그리는 방법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전단력, 모멘트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끊어주고, 먼저 여기 전단력 써주고요. 전단력의 크기는 우리 킬로뉴턴 단위로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멘트는 킬로뉴턴 미터의 단위까지 써주고요. 예. 그런 다음에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단력 선도요. 전단력 선도의 시작점은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AY가 얼마죠? 3.6kN이죠. 자, 전단력의 플러스 방향은 왼쪽을 올려주고 오른쪽을 내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왼쪽이 올려졌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6부터 시작을 해요. 자, 3.6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점 위치에서 전단력은 플러스 3.6이에요. 자, 근데 그 A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일정한 값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요 아랫방향으로 4kN을 만났어요. 그러면 얘도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면 됩니다. 얼마만큼? 4kN만큼 떨어지면 돼요. 그럼 3.6에서 마이너스 4니까 얼마까지 떨어지냐? 여기 마이너스 0.4kN까지 떨어지죠. 요 갭이 4kN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요 쭉 가는데 지금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없어요. 쭉 갑니다. 여기 요 점에서는 뭐예요? 모멘트가 작용하죠. 이 Y 방향에 하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B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BY는 0.4kN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 얘가 0.4kN. 자, 오른쪽이 올려지는 방향, 지금 오른쪽이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인데 올라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0.4가 됩니다. 혹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BY만큼 지금 윗방향으로 외부 하중이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0.4만큼 위쪽으로 간 다음에 0에서 끝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시작은 0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AY 반력이 있으니까 3.6만큼 올라간 다음에 쭉 가다가 4만큼 내려온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0.4만큼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단력 선도가 다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앙점에서 우리 전단력 제대로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죠? 여기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4kN 맞죠? 예, 그 다음에 모멘트 선도 한번 그려보죠. 자, 모멘트 선도는 지금 현재 A점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점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일단 우리 여기 지점 반력으로 작용할 때 이 모멘트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는 0이라 그랬죠. 모멘트 반력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모멘트는 0이고요. 0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멘트가 어떻게 내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지금 우리 또 다시 나오는데, 자, 요 상관관계 있었죠? 요 상관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 그랬어요.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차수가 적분하니까 차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차씩 올라가죠.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단력 선도는 몇 차식입니까? 0차식이죠. 일정한 값이니까. x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니까 0차식이에요. 자, 그러면 모멘트는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입니다. 1차식은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전단력 선도의 값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 자, 우리 뭐라 그랬죠? 요 전단력 선도의 이 모멘트의 기울기가 이게 지금 미분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모멘트의 기울기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전단력의 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미분한다. 그러면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바로 전단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단력 값이 다 플러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요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당연히 플러스 기울기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거고 1차식이니까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직선으로 표현이 되고 요 기울기가 얼마일 거예요? 1대 3.6이 되겠죠. 요 기울기가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전단력 선도의 이 전단력 값이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값이 일정하죠. 그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단력 선도의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전단력 선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모멘트 값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그 모멘트 크기 변화량. 자, 그러면 이 전단력 선도의 요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3.6 곱하기 1에서 3.6kNm입니다. 그만큼의 뭐가 변한다고요? 모멘트의 변화량이 3.6kNm라는 겁니다. 자, 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요 위치까지의 변화량은 3.6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3.6kNm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계속 요거 가지고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단력 선도의 넓이는 모멘트 선도의 값의 변화량,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는 뭐라고? 전단력 선도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또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또 전진을 해야 돼요. 지금 몇 차식입니까? 여기 0차식이니까 또 모멘트 선도는 1차식 직선으로 나타날 거고요. 근데 증가 방향이냐 감소 방향이냐,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단력 값이 여기는 일정하게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마이너스,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이 그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얘기했죠, 요 넓이, 좀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봅시다.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넓이가 모멘트 값의 변화량. 자, 요 넓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0.4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0.4kNm.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4kNm만큼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럼 3.6에서 0.4를 감소시키면 여기는 3.2kNm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0.4가 되겠죠. 요 전단력 값이요. 자, 그리고 요 위치에서 뭘 만났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2.8kNm를 만났죠. 자, 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자, 여기에서 요 위치에서 딱 끊었다고 해봐요. 요 위치에서 딱 끊었다. 요 위치에서 딱 끊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외부에서 2.8만큼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2m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위치에서의 전단력 모멘트를 구하려고 할 때 여기에 AY가 얼마 크기로 작용하죠? 3.6이고요. 여기에 4kN. 그리고 이 위치에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2.8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위치에서의 모멘트 평형 방정식 세워볼게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 평형 방정식 세울 때 이 2.8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모멘트 더하기 2.8 더하기 요점 기준이니까 4 곱하기 1, 똑같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4 곱하기 1, 얘는 빼기 3.6 곱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작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멘트를 구해보면 결국 2.8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8kNm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요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얘는 결국은 모멘트, 내부 모멘트를 어떻게 시켜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2.8로 작용을 시키죠. 그 말은 여기에서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2.8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3.2에서 2.8을 빼면 0.4가 되죠. 0.4만큼 갑자기 전단 모멘트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모멘트가 0.4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기울기로, 왜냐면 지금 전단력 값이 마이너스 0.4로 동일하니까 얘랑 동일한 기울기로 이렇게, 이 기울기는 1대 마이너스 0.4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롤러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트 제로죠. 그러니까 제로까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려 그러면 요 넓이, 전단력 선도의 넓이가 결국 모멘트 값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요 넓이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4 곱하기 1이니까 0.4. 자, 0.4에서 마이너스 0.4 빼면 0 맞죠? 이렇게 해서 모멘트 선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2kN, 여기가 0.4kN. 자, 이렇게 모멘트 선도를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흰 모멘트를 제대로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중앙 위치에서의 요 흰 모멘트, 여기 위치죠. 지금 당장 모르는데 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고 3.6, 3.2의 가운데 값이겠죠. 그래서 3.4kN. 예, 잘 구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관관계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어떤 특정 위치의 전단력과 흰 모멘트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플러스 방향의 전단력,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를 미지 전단력과 모멘트로 놓고 Y방향 표현 방정식, 그 다음에 이 점 기준으로 모멘트 표현 방정식 세워주면 전단력과 모멘트 미지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13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7번을 보면 이와 같은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순보가 아니고 내민보죠. 예, 롤러 다음에 이만큼 더 뿔쭉 1m만큼 더 삐져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중을 받는 보에 대한 전단 및 휜 모멘트 선도를 그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지점 사이에 휨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과 휨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과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의 거리를 왼쪽 끝을 기준으로 계산해라. 휨 모멘트 선도를 그리면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점 반력부터 구해봅시다. 이 점을 AY, 이 점을 BY라고 해보면, 자,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요. 자, 그러면 먼저 AY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2m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점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잘라보면 이쪽의 분포하중과 오른쪽의 분포하중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반력 구할 때는 얘를 합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등분포하중이니까 이 면적의 도심은 이 위치에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크기는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1.5 곱하기 2 하니까 3kN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1 곱하기 1.5에서 1.5kN이 될 거고요. 등분포하중이니까 도심은 당연히 정 가운데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해 보시면 요 왼쪽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3kN 곱하기 1m,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럼 마이너스 1.5 곱하기 0.5는 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Y는 어떻게 됩니까? AY는 2분의 1에 3 마이너스 0.75네요. 그래서 구해보면 AY는 1.125kN이 됩니다. 자, 그리고 BY는 Y방향 평행방 정식을 세워서 구해보면 3 플러스 1.5 마이너스 1.125 해주니까 3.375 kN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력 구했어요. 반력을 구한 다음에 이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구할 때, 반력 구할 때는 이렇게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그려서 구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집중하중으로 바꾼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집중하중으로 환산하는 것은 등가를 역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는 이 각 구간마다 다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이 집중하중으로 보면 이 위치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분포하중이 작용하고 있죠. 이 구간 사이에도.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구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도 구할 때는 분포하중 상태를 그대로 두고 구하셔야 됩니다. 자,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구해볼게요. 여기서는 kN, 여기는 kN/m. 이게 단위가 될 것이고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AY가 얼마죠? 1.125부터 이만큼 올라가라 그랬죠? 예, 1.125 플러스 값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자, 분포하중이야. 이때까지는 집중하중이었는데 분포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분포하중이 작용한다는 것은 요 마이너스 W가 어떠한 일정한 값이죠. 1.5kN/m라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집중하중이니까 그 집중하중이 떨어지는 그 위치까지는 얘가 다 0이었죠. 0. 그러니까 0인 상태에서 우리 전단력을 구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있죠. 자, 분포화중의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넓이가 전단력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5 곱하기 2 하면 3kN만큼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방향으로?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 1.5 곱하기 2는 마이너스 3kNm죠. 그럼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1.125에서 마이너스 3만큼 변하면 여기 위치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위치는 얘를 이건 좀 나중에 그려봅시다. 여기 위치는 1.875가 되겠죠. 마이너스 여기 위치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중이 일정한 값이죠. 그러면 전단력 일정한 0차식이죠. 그럼 전단력 선도는 1차식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 1차식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의미하는 게 전단력 선도의 이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1대 마이너스 1.5의 기울기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BY를 만났네요. 반력 BY 위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BY 3.375만큼 더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875에서 3.375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1.5kN이에요. 그래서 1.5kN까지 올라가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아랫방향으로 분포화중 작용하죠. 이 분포화중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 1.5에서 마이너스 1.5니까 변화량은 0까지 오겠네요. 그리고 직선은 직선으로 그려줄 것이고요. 이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1대 마이너스 1.5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단력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전단력 선도 구할 때 계속 뭐 했냐면 요 분포화중과 전단력과의 상관관계를 계속 이용을 했었어요. 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0차식에서 1차식이라고 해서 우리 1차식으로 그려줬고요. 그리고 얘를 적분한다는 것은 결국 분포화중의 넓이가 바로 이 전단력의 크기라는 거고요. 반대로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가 바로 그 분포화중의 하중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관계를 이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멘트 선도 그려봅시다. 자, 모멘트 선도는 킬로뉴턴 미터의 단위로 그려줄 것이고요. 자, 이제 전단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 이렇게 하면 뭡니까? 넓이, 전단력 선도의 그 구간에서의 넓이가 모멘트 값의 변화량이고요. 모멘트 미분하면 기울기가 전단력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단력 선도가 지금 몇 차식입니까? 일단 여기 힌지에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전단력 선도가 1차식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값입니다. 플러스라는 것은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양이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거죠. 감소할 수 있는데 증가라는 겁니다. 증가.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것은. 그래서 일단 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알겠고, 그리고 지금 1차식이죠. 전단력 얘가 1차식이면 적분하니까 얘는 몇 차식? 2차식입니다. 포물선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양인데 포물선식 2차식이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기울기가 감소하죠. 얘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기울기가 증가하죠. 자, 모멘트 선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전단력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단력 값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골라줘야겠죠. 둘 중에 이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단력이 0이 된다는 것은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2차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요점 꼭지점 요점이 기울기가 0인 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2차 함수를 이용을 하면 윗방향으로 증가를 하다가 기울기가 여기서 요점에서 0이 되고요. 0이 되고 지금 이 기울기는 계속 일정하죠. 예, 일정하니까 2차 포물선 여기는 계속 2차 포물선으로 계속 같은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요 꼭지점 값부터 구해볼게요. 이 꼭지점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 요 전단력 선대의 넓이가 모멘트의 값의 변화라 그랬어요. 자, 그럼 1.125 곱하기 여기 1m 곱하기 0.5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0.422kN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1.875 곱하기 1m 곱하기 0.5 해주면 되죠? 예,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잠시만요. 계산기를 눌러볼게요. 1.875 곱하기 1 곱하기 0.5 해주면 마이너스 0.9375가 나오네요. 그것을 지금 0.42에서 마이너스 0.937로 해주면 마이너스 1.875. 이상하다. 여기가 0.5m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 위치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꼭지점 위치가 아까 요 삼각형의 넓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거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닙니다. 예, 아까 계산 방식은 틀렸어요. 0.42는 맞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빼고, 그러면 요 위치부터 0이 되는 위치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요 x 값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자, x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어느 위치,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넓이가 1.125면 되죠? 1.5 곱하기 x 하면 1.125. 그럼 1.125 나누기 1.5를 해주면 1.125 나누기 1.5를 해주면 0.75. 여기가 0.75네요. 0.75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5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위치의 값은 0.75 곱하기 1.125 곱하기 0.5가 되겠네요. 그러면 0.422kNm가 됐고요.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보면요,
1.25 곱하기 마이너스 1.875 곱하기 0.5를 해주면 1.25 곱하기 0.5 곱하기 1.875 해주면 마이너스 1.172가 됩니다. 자, 그러면 0.42에서 마이너스 1.172 를 해주면 얘에서 얘만큼 감소가 되면 결론적으로 0.75가 됩니다. 마이너스 0.75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멘트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17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도착하는 값은 마이너스 0.75kNm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 포물선을 그리면서요. 자, 그리고 요점의 위치를 구해줄 수 있겠죠? 요점의 위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0.42만큼 떨어지면 0이 되죠. 그러면 요 위치는 결국 어떤 위치까지의 넓이가 0.42이면 되죠. 그 말은 요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0.42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1.125, 1.87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하면 요 비례식으로 얘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 넓이는 0.42이다 라고 놓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x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1.875 대 1.25는 우리가 지금 요 구하는 게 y라고 하면 y 대 x가 되죠. 그래서 y는 1.25분의 1.875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x면 얘는 1.25분의 1.875 x가 되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5분의 1.875 x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얼마 돼야 된다고요? 0.42가 되면 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x의 제곱에 대한 x를 구해보면 x제곱이 0.42 곱하기 2 곱하기 1.25 나누기 1.875 x제곱이 0.5627이 되고요. x는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n서 해주면 0.75m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75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0.75, 0.75니까 1.5m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가볼게요. 여기서 지금 똑같이 모멘트 값의 변화량은 요 삼각형의 넓이라고 그랬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플러스네요. 플러스고 넓이는 1.5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75 마이너스 0.75에서 7호까지면
얘는 0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0까지 오고 지금 전단력이 플러스예요. 그 말은 여기서 모멘트는 증가한다는 거고요. 근데 기울기가 값이 점점 떨어지죠. 값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요거랑 비슷하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2차 포물선이 그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모멘트, 흰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 얼마였죠? 아까 0.75m였죠. 그리고 0이 되는 지점 1.5m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 구하는 것을 또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이게 등분포 하중인 경우는 이렇게 전단력 선도는 1차식으로 표현되고요. 모멘트 선도는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자, 이 분포 하중이 어떠한 1차식의 형태로 삼각형 하중처럼 1차식으로 나타나면 전단력 선도는 2차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모멘트 선도는 3차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좀 더 복잡해져요. 예, 그렇게 적분되면서 차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 문제든 뭐든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흰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 그리고 최대가 되는 지점, 그리고 최대가 됐을 때 그때 값을 구하라. 이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그 값도 확실히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모멘트 선도가, 여기 모멘트 값이 최대가 되는 요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전단력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은 꼭 시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단력이 0인 지점이 흰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알면 바로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이 위치,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를 찾아주고 그 위치에서 바로 우리 앞에서 했을 때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딱 찾아주는 것은 0.75라고 바로 찾았죠. 요 넓이가 얼마 되는 이 반력하고 동일해지는 그 점이 되겠죠. 그 위치가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이고, 그 위치를 찾았으면 그 위치에서 전단력 모멘트 해서 자유물체들 왼쪽 부분을 그려준 다음에 모멘트, 이 점에서의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워주면 그 위치에서의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답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습 문제 5-13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각형 하중이에요. 예, 요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삼각형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 이 분포 하중이 1차식이죠. 그러니까 모멘트 선도는 요 구간에서는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단력 선도가 2차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모멘트 선도는 3차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차수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선도 그리는데 조금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2m 떨어진 위치,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전단력과 모멘트 크기를 구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요 반력부터 알고 있어야죠. AY하고 BY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늘 그래왔듯이 3장에서 많이 해봤죠. 자, B점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워보면요. 자, 우리 분포 하중 하는 거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자, 이 합력의 크기는 이 넓이라 그랬어요. 그럼 4.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 크기는 7.2kN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치는 이 삼각형
분포 하중 그 도형의 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일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가 되겠죠. 자, 2m만큼 떨어진 반력 구하고 가야 되죠, 참. 자, 그래서 이 분포하중을 이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반력 구할 때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B 지점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먼저 AY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AY 팔 길이는 6m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 집중하중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7.2kN 곱하기 4m는 0이 되죠. 그래서 AY는 6분의 7.2 곱하기 4니까요. 잠시만요. 7.2 곱하기 4 나누기 6 하면 4.8 kN이 될 것이고 PY는 Y방향 평형 방정식해서 7.2 빼기 4.8 해주면 2.4 kN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력 구했어요. 반력 구하고 나서 먼저 2m 떨어진 위치 요점이죠. 요점에서의 전단력과 휘모멘트 크기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르라 그랬죠? 2m만큼 떨어진 위치를 잘라 볼게요. 그래서 왼쪽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 A 지점에서 4.8kN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작용하는 삼각형 하중은 2m까지도 또 동일하게 삼각형 하중만 작용을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요때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위치 3m만큼 떨어진 위치가 4.8의 크기라면 여기에서의 크기는 얼마예요? 3분의 2 지점이죠? 그러니까 3분의 2면 4.8 곱하기 3분의 2 하면 3.2kN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2kNm가 됩니다. 자, 여기 외부 하중 그렸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의 전단력 모멘트, 그래서 이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해야 되죠. 자, 전단력 값은 Y방향 평형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먼저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플러스 위쪽 방향이 플러스죠. 플러스 4.8 그 다음에 여기 미지의 전단력은 마이너스 V고요. 플러스 저기도 하중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요 삼각형 하중이요. 예, 하중의 총 크기는 삼각형 분포의 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2kN이 되겠습니다. 얘는 0. 그래서 V는 4.8 마이너스 3.2에서 1.6kN 플러스 1.6kN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멘트 평형 방정식은 요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모멘트 총합은 여기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 먼저 4.8 플러스 시계 방향 마이너스 4.8 곱하기 팔 길이 2m, 그 다음에 요 삼각형 하중의 위치는 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의 3분의 1만큼 떨어진 위치죠. 그럼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삼각형의 넓이였죠. 넓이가 3.2kN였어요. 그리고 방향은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3.2kN이 팔 길이 3분의 2만큼 그렇게 모멘트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멘트는 지금 현재 얘 모멘트 반시계니까 플러스 m은 0입니다. 자, 그러면 모멘트를 구해보면 9.6 마이너스 3.2 곱하기 3.2 곱하기 2 나누기 3 하면 2.13 빼주면
1.6 빼기 2.13 해주면 7.47 kN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플러스 7.47 kN, 전단력은 플러스 1.6 kN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이 삼각형 하중을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그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예. 먼저 전단력 선도요. kN, 모멘트 kN 미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A점의 전단력은 어떻게 되는 게 4.8이니까 4.8만큼 올라가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4.8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분포하중을 한번 봅시다. 자, 분포하중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죠. 예. 아랫방향은 감소해야 됩니다. 전단력 값은 전단력은 감소해야 되는데 그 하중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죠. 증가는 1차식입니다. 그러면 전단력 선도는 2차식으로 나와야 되고 이 값이 점점 값이 증가를 하면 전단력 선도의 기울기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소하면서 감소하면서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2차식이고 이와 같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져야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증가하고 값은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 하중의 넓이가 전단력의 값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4.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7.2, 마이너스 7.2로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4.8에서 마이너스 7.2를 해주면 2.4,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2.4kN까지 쫙 계속 같은 2차 함수식을 그려주면서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작용하는 하중은 없죠. 그러면 계속 동일한 전단력을 받다가 2.4만큼 올라가서 0에서 끝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단력 선도를 그리게 되고요. 자, 모멘트 선도는요. 자, 모멘트 선도는 지금 전단력 선도가 여기 구간에서 2차식이니까 얘는 3차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3차 포물선이 그려질 텐데 값이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여기선 0이 되니까 여기에서 최대의 값을 그릴 겁니다. 네, 꼭지점. 그러다가 여기서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울기가 감소한다, 떨어진다는 거죠. 네, 떨어지고 끝이 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0에서부터 차이는 요 값의 꼭지점의 크기고 크기는 요 넓이가 되겠죠. 예, 이 넓이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넓이 구하는 거 우리 앞에서 2차 포물선의 곡선 넓이 구하는 거를 우리 도심구하고 할 때 한번 배웠습니다. 예,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거고요. 예, 그렇게 구하면 되고 혹시 요거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 뒤에 교재에 제일 뒤에 보면 부록에 그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요 포물선 식의 차수에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요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요 0이 되는 지점의 위치를 찾으면 요 위치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이 결국 요 값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0차식이죠. 그럼 얘는 1차식으로 바뀝니다. 1차식이라는 건 직선식이죠. 직선식이고 마이너스니까 감소할 겁니다. 얼마의 기울기로? 이 값의 크기 마이너스 2.4라는 크기로 감소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2.4. 자, 그럼 딱 요 값은 뭔지도 알겠죠? 2.4의 기울기로 감소해서 3m를 갔으니까 마이너스 7.2 안 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모멘트 크기는 마이너스 7.2 kN 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멘트 선도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분포 화중이 나올 때는 전단력 선도는 2차식, 모멘트 선도는 3차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두 문제하고 연습 문제 한 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네요. 그래서 요 연습 문제 하나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고 요 예제 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5-15가 되겠죠. 예, 아까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삼각형 하중이 처음에 나왔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단력 선도와 휨 모멘트 선도를 그리고 최대 모멘트 m과 좌측단으로부터의 그 위치를 구하라. 최대 모멘트의 크기와 그 좌측단으로부터의 위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하려면 요 반력부터 구해야겠죠. AY, BY. 예, 요거는 따로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다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연습 평형 방정식 통해서 구해봤으니까 예, 구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예, AY는 1.233kN이 나오고 얘는 3.27kN이 나온대요. 그래서 책에서는 구간을 끊어가지고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X라고 했을 때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했는데 저는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단력 선도예요. V kN이고요. 그죠? 자, 맨 처음에 삼각형 하중 나오네요. 방금 우리 삼각형 하중 풀었었죠? 1차식이고 그러면 전단력 선도는 2차식으로 나올 겁니다. 2차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1.233부터 시작을 하겠죠? 예, 1.233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1.233만큼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삼각형 하중을 만나요.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삼각형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아랫방향으로 전단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2차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 값이 증가를 하니까 기울기는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2차 포물선이요. 이렇게 그려졌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값도 한번 구해보죠. 요 값은 요 삼각형의 넓이만큼 1.233에서 변화하죠.
삼각형의 넓이는 0.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네. 0.5가 2 곱하기 1 곱하기 0.5니까 예. 그러면 얼마예요? 2 곱하기 1, 2네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2니까 1kN이네요. 그럼 1.233에서 1을 빼면 0.233이네요. 플러스 0.233이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그렸네요. 얘는 종착점이 마이너스 값이 아닌 플러스, 예, 이게 0.233 이렇게 되겠죠? 예, 2차예요. 2차 곡선이에요, 이거. 예, 그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등분포 화중을 만났어요. 등분포 화중의 크기는 1kN/m 곱하기 2를 하면 얘 면적은 2죠. 그럼 0.233에서 이만큼 떨어지면 빼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1.767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767 요게 될 것이고, 요게 지금 0차식이니까 1차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1차 직선 형태로 딱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달 아무런 하중이 없으니까 일정한 값으로 갈 것이고, 이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3.27을 만났죠. 그러면 여기서 3.27만큼 올라갑니다. 3.27 마이너스 1.767을 해주면 1.5가 되고요. 1.5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하중 없고, 그 다음에 1.5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단역 선도가 그려지고요. 여기 2차식 1차식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모멘트 선도 그려볼까요? 자,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면 저기 힌지 지점이니까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2차 곡선이니까 얘는 3차 곡선으로 그려질 겁니다. 3차 곡선이 윗방향으로 그 값이 감소하니까 기울기 감소하는 방향으로 3차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 기울기 0은 아니고요. 증가하다가 지금 전단력이 0이 아닌 플러스 값이니까 얘는 아직 꼭지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여기 직선 이제 2차식으로 2차 곡선으로 바뀝니다. 얘가 1차식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플러스 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라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서 증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0을 만났다는 것은 여기 기울기가 0이라는 거예요. 꼭지점을 만나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를 쭉 하다가 떨어지고 감소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1차식이니까 0차식이니까 여기에 1차 직선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요. 마이너스니까 계속 감소가 할 것이고 플러스 이제 플러스가 나타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가하고 이런 형태로 모멘트 선도가 그려집니다. 자, 이 꼭지점의 위치를 값을 구해볼까요? 우리 이 위치는 꼭지점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저 최대 위치죠. 최대 위치의 값 여기서 조금 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위치의 값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전단력이 0이 될 것이고 그때 최대값이 나타나겠죠. 그럼 우린 관심 있는 것은 요 위치와 요 값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해볼까요? 이때는 전단력이 0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지점에서 2m에서 조금 더 간 요 위치에서 여기를 x라고 하면 그때 전단력이 0이 된다 그랬어요.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1.233이고 삼각형 하중이 그려지고 분포 하중이 그려진
이 상태의 어떤 x 위치에서 전단력이 0이 된대요. 자, y방향 평형방정식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y방향 평형방정식은 0에서 1.233 마이너스 요 삼각형 하중부터 볼까요? 삼각형 하중 넓이니까 여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일 텐데요. 1이 빠지고요. 그 다음 여기 x-2죠. x-2고 요 크기는 1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는 0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v가 얼마일 때를 우리가 찾는 거죠?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에 우리 거리 x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0.233이고요. 빼기 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233 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233 여기가 0.233이죠. 그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0이 될 것이고, 이 위치에서 모멘트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 모멘트의 최대값 얘를 구해볼까요? 얘는 모멘트 평형방정식을 세우면 된다 그랬죠? 이 위치에서요. 자, 그러면 반시계를 플러스라고 놓고 우리 x는 얼마라고 그랬어? 2.233이라고 구해졌죠? 자, 1.233은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1.233 곱하기 8 길이 2.233. 그 다음에 요 하중, 삼각형 하중. 삼각형 하중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플러스 요 하중의 크기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고요. 8 길이는 여기서부터 3분의 2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가 3분의 2 곱하기 2니까 3분의 4,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여기가 0.233. 자, 그럼 여기에 떨어지는 거니까 0.233 더하기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0.233 더하기 1 나누기 3, 3분의 2죠? 2 나누기 3 해주면 0.9. 0.9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포하중 0.233 곱하기 1 플러스 0.233 곱하기 1, 그게 크기고 떨어진 위치는 0.233의 절반이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플러스 m은 0입니다. 그래서 모멘트 얘를 계산을 해보면 1.233 곱하기 2.233 빼기 0.9 빼기 0.233 곱하기 0.233 나누기 2를 해서 계산을 하면 요 값은 1.827, 826이 나오네요. 킬로니턴 미터가 나옵니다. 얘는 1.826 킬로니턴 미터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멘트 선도,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최대값 구하는 것은 항상 전단력 선도의 값이, 전단력의 값이 0이 되는 위치에서 최대 모멘트를 갖는다 라는 점을 알면 그 위치부터 먼저 구하고요.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를 구하고 그 위치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1.826이라는 최대값을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 요 면적 그리고 요 위치도 알았죠? 그러면 요 면적을 가지고 요 차이 값인 얘 값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 면적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1.5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요 넓이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위치 값과 그 특정 위치에서의 모멘트 전단력 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5.14번이에요. 예. 5.14번 같은 경우는 그 하중, 전단력, 모멘트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하중이라는 게 W0 sin 파이 x 마이너스 L의 관계식으로 갖는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요 넓이가 이 분포화 중의 넓이가 바로 뭡니까? 총 합력이 되죠? 예, 합력이 되니까 우리 합력을 계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이 합력은 0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 하중에다가 Wdx, 오메가 dx를 적분을 해주면 이게 결국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만약에 이걸 W라고 하는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반력 구해야 됩니다. 요 A.AY 그 다음에 모멘트, 여기는 지금 고정 지점이니까 반력이 3개 작용하죠. Y방향, 그 다음에 X방향 AX, 그 다음 모멘트, 이렇게 세 가지 반력이 작용을 하는데 X방향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는 0일 것이고요. 우리 얘하고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는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Y방향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AY는 얘하고 같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워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이 점 기준이죠. 세우면 이 MA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MA를 구하려 그러면 요 하중의 도심도 구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도심은 어떻게 구합니까? 도심은 단면 1차 모멘트로 구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도심의 위치 구할 때는 단면 1차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단면 1차 모멘트는 여기에 x가 하나 더 들어가죠. 0에서부터 L까지 오메가 x dx, 얘가 단면 1차 모멘트가 될 것이고, 얘하고 그 m0, 지금 요 방향이 요 점에서 평행방 정식을 세우면 제대로 한번 써봅시다. 예. 모멘트 평행방 정식 요 점 기준으로요. 이렇게 세워보면 이 점 기준으로 이 반력 MA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MA고요. 그 다음에 화중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0부터 L에 오메가 X dx, 얘네들의 총합이 0이다. 그래서 MA는 결국 이렇게 적분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메가식은 여기 나와 있죠. 오메가 제로 사인 L분의 파이 X, 여기 X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 적분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적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적분은 저 뒤에 모르겠으면
부록에 보면 적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분식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반력 구하고 그 반력을 구한 다음에 전단력 선도와 모멘트 선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주느냐, 어떤 길이 x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 구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또 적분하고 또 적분해주고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적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풀이하는 원리, 제일 처음에 반력부터 구하고, 요 반력 구할 때 이 하중의 크기는, 이 분포 하중의 크기는 요 넓이하고 같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적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멘트 평행방정식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 도심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게 이 면적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와 같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평행방정식을 구하고 요 반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는 여기를 x만큼 떨어진 위치를 딱 끊어요. 끊은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죠. 여기에 ay, 우리 구한 반력 ma가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분포하중 작용하는데, 요 w는 어떤 x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이때 전단력, 모멘트, 내부에 작용하는 전단력 모멘트죠. 거리 x. 그래서 전단력은 y에 대한 평행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는 그 지점에서의 모멘트 평행방정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할 때도, 평행방정식 구할 때도 요거에 대한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적분을 해야 되고, 이 모멘트 구할 때도 이 하중의 크기는 아까 방금 구했고, 요 도심의 위치를 또 구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가능해집니다. 네, 도심의 위치, 요 면적과 도심까지의 거리는 결국 요 단면 1차 모멘트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요 원리는 앞에 거랑 동일하지만 지금 이 함수식이 복잡해서 적분이 아주 복잡한 적분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가 조금 어렵지 딴 거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적분이 안 되면 굳이 거기에 너무 헤매지 말고요. 예, 이 기본 원리만 잘 익혀 두시고 다른 예제나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전단력 선도, 모멘트 선도 구하는 연습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그 특정 위치에서의 전단력 값과 모멘트 값을 구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연습 문제 5-135번만 남겨놓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5-135번 또 한번 풀어보고 토목기사 기출문제 풀이한 다음에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사이먼트 14분이라고 해서 우리 보의 내부 효과 연습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요 네 문제 풀어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125, 5-130, 5-131, 5-136번입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들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문제고, 좀 제일 복잡한 문제가 제일 마지막 5-136번인데 여러분도 한번 삼각형 분포 하중 작용하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